2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배는 2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옥이 있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이것을 널찍한 판때기 위에 이렇게 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판옥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노전된 공간과 전투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넓은 전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평저선으로 이렇게 넓적하다는 소리죠. 좌우 선회력이 뛰어나 섬과 암초가 많은 우리나라 연안에 전투하기 적합하였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연합함대 주력선이 바로 판옥선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것은 이제 그 1555년 을모해변 때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연합 그 함대의 이제 주력선으로 판옥선이 있고요. 여기 그 판옥선 위에다가 이제 이 판옥선이 좋은 점은 바로 여기다가 이제 그 전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다 이제 화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이제 개량을 한 것이 바로 거북선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대마도 원정이 동원이 됐다. 을무해변 때 나타났기 때문에 명종 때인 이 대마도 원정은 이제 보통 이제 조선시대면 이제 세종 때 태종을 상황으로 해서 이때 이종무를 시켜서 정벌 했을 때는 아직 나오기 전이죠. 그 전 30년 전 1389년 창왕 때 박위가 또 원정을 했지만 이때도 역시 더더욱 아니겠죠.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주력 전선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돌격선인 앞으로 가서 이제 혈혈단신 가서 이제 막 부딪히고 하면서 화포를 쏘면서 하는 그런 거북선으로 개량이 됐죠. 진포 싸움은 최무선이 이제 화포를 이용해서 싸운 싸움이죠. 네.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전하께서 이번에 또 하루아침에 삼정승을 모루 쫓아내드셨다지 뿐만 아니라 옛 준정만함을 복위시키고 장씨를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켰다네. 그렇다면은 숙종 때 세 차례 항국 중에 하나인 자 경신 기사 맨 마지막인 갑술 황국이 되겠습니다. 1694년인데 이때 그 서인의 지지를 받는 인현 왕후가 폐위됐다가 복위 되고요. 이제 중전이었던 희빈 장씨가 다시 원래대로 이제 강등이 된 것이죠. 예. 예, 서인이 승리하고 남인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이미 이제 그 경신 때도 그 서인이 승리를 했는데 이때 서인들이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서인이 승리했기 때문에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촉발이 되었다. 정열이 모반 사건은 이제 1589년에 있었는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기축옥사라고 해서 서인들이 남인들을 크게 탄압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2년 뒤에 이제 세자 건조 문제로 이제 서인이 몰락을 하자 남인 쪽에서 이때 일을 잊지 않고서 서인들에게 복수를 하는데 이때 서인에 대해서 강경론자들이 북인으로 온건론자들이 남인으로 분화가 됩니다. 자, 사초에 조의 제문을 실은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것은 연산고 때 일어난 사화 중 첫 번째인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1498년에 있었고요. 예, 김일손이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은 것을 가지고서 빌미로 삼아서 훈고 세력들이 이제 이극돈 등 사화를 일으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인은 기년복을, 기년복이라는 건 1년상을 말하는 것이죠. 남인은 3년복을 주장하여 일어났다. 현종 때 두 차례 예성 논쟁이 있었죠.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자, 이것은 효종이 죽었을 때인 기해 예성대가 되겠고요. 이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서
싸웠는데 서인의 기년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종비가 죽었을 때 15년 뒤에 그때는 이제 대공설을 주장한 서인과 기년설, 일년설을 주장한 남인이 충돌했는데 이때는 남인설이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왕실의 외척인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19세기 때 이제 순정, 헌정, 철정 요 3대에 걸쳐서 이제 그 세도 정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순조 때와 철종 때에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잡았죠. 헌정 때는 뭐 일시적으로 풍양조 씨가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지만 대세론적인 것은 안동 김씨였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23번 다음 가상 기행문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일본으로 가는 사절단인데 최종 목표가 에도입니다. 에도 막부, 도쿠가와 막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조선 후기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1607년에서 1811년까지 이제 보냈는데 굉장히 국빈 대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그 뭐 문화 사절단, 선진 문물을 일본에 보여주는 뭐 그런 사절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부의 요청, 막부 정권이 교체됐을 때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통신사를 불렀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동지사, 성절사 등의 명목으로 이제 파견이 된 것은 이것은 이제 그 대명 이제 명나라에 보낼 때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뭐 보내는 것이 있고 또 부정기적으로 뭐 주진사, 주청사 뭐 등등등이 있죠. 예. 그건 4대 외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일본에 보낸 것은 거꾸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전 입장에서 이제 보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다음에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우고 돌아갔다. 뭐 전혀 관련이 없죠. 예.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 좀 배우고 돌아간 것은 이제 그 개항 이후 이제 영선사라는 게 청해 보낸 것에 그래서 친진이 있는 이제 기기국을 가서 이제 그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죠.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에 파견된 공식 외교 사절단이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파견된 공식 외교 사절은 수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 시절에는 이제 일본에 보냈을 때 우리가 어떤 우월한 입장, 문화를 전수해주는 입장인데 이 수신사 때는 이제 거꾸로 되는 것이죠. 일본이 이제 개화 문명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배우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조사 시찰단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공식 외교 사전은 아니었죠. 비밀리에 보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게 이제 조사 시찰단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젊은 청년, 개화 청년들을 보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4번 다음 시나리오의 소재가 된 왕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명나라가 그러면 명나라가 사시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건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인데. 자, 그 다음에 경들 뜻대로 명예 군사를 보내겠어. 그러나 나는 후금의 소신을 보내서 이제 그대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중립을 지키겠다. 뭐 이런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당시 이제 명청 교체길에서 후금은 날로 강해지고 명은 쇠퇴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에 임진왜란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도움을 좀 줘라 이렇게 했을 때 보내긴 보내지만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하는 바로 중립 외교. 이 광해군의 업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것이 이제 선지로 나와 있는데 광해군 때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공납의 개혁한 대동법을 이원익의 건의에 의해서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대동법이라는 거는 공납을 이제 전세화 시킨 거죠. 네, 토지 결당으로 해서 그래서 1결당 보통 12두 정도 내고요. 그 외에도 뭐 화폐라든지
배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납을 쌀로 거두는 제도를 이제 경기도 처음 시작했다. 대동법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군필을 2필을 3필로 줄였다. 이건 영조 때 실시가 된 군역의 폐단, 박납의 폐단을 해결한 균역법이 되죠. 그래서 간필론을 채택을 해서 2필 내던 것을 1필로 줄여줬죠. 상민들이. 그러면 이제 전형이 많이 줄겠죠. 2필에서 1필로 줄였으니까 그 보충 체결이 바로 어염선세를 정부에서 거뒀고요. 또 그 외에도 결작이라고 그래서 1년당 2두씩 또 전세를 따로 걷고, 선무군관포라고 그래서 감투를 씌워주고 부유한 상민층에게 군포를 부과한 것이 또 있습니다. 자,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제급했다. 이건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이 되겠죠. 과전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습화되는 경향이 있고, 뭐 수신전, 휴량전 명목으로 갈수록 지급률이 줄어들게 되자 결국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줬죠. 원래 전현직 줬었는데. 그다음에 전세를 풍용에 관계없이 1년당 4에서 6도로 확정했다. 자, 이거는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인조 때 실시됐죠. 그래서 전세를 그 전에는 이제 풍용에 연동이 돼서 9등급으로 나눴는데 이거를 없애고 1년당 4에서 6도로 확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시킨 것이죠. 전세의 정액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5번. 다음 서적을 편찬한 왕의 시기에 쓰던 사실 오는 것은, 자, 한자를 보면은 무의 도보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자 이덕무, 박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규장각, 서울 출신 검서관 중 2명이 나왔네요. 또 한 사람이 유득공이 유명하죠. 자, 이게 바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조가 되겠죠. 정조 제2기가 했던 사실을 구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사적인 것을 물어보는데, 정조 때 군사제도와 관련돼서 친위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했었죠. 예, 처음엔 장용 위에 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장용영으로 발전을 했고요. 도성의 내영, 그 다음에 수원 화성에도 하나 더 외영을 두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라. 북방의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였다. 사군 육진은 뭐 이러한 군대와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건 세종 때죠. 예. 세종 때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을 여둔 지역을 토벌하고 사군을 설치하고, 김종서 장군을 시켜서 두만강 쪽을 이제 개척해서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명가의 갈등으로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 이건 고려 말 우왕 때 있었죠. 예. 1388년 이때 이제 위화도 해군이 있었죠. 창을 도와 2차례 거쳐 러시아군과 교전하였다. 이거는 이제 효종 때 이제 북벌을 준비하던 어영청 소속의 조총수도를 보내서 2차례 러시아 정벌에 나섰죠. 예, 1654년과 1658년 혁혁한 전가를 올렸습니다. 포수, 사수, 살수록 훈련도감을 설치한 때는 임진왜란 도중이죠. 선조 때인 1593년에 유성룡의 건의로 신설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출전이 경세유포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뭐 파, 마늘 뭐 이런 거를 팔아서 수입을 올린다, 어떤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는 모든 산업, 농업, 상업, 수공업, 화폐, 광업, 교역 다 발달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목화가 처음 전래되었다. 이건 뭐 고려 말 공민왕 때 이제 문익점이 이제 도입했죠. 뭐 아니고요. 장시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시가 처음 나타난 시기는 조선 전기 성종 때 이제 뭐 장문이라는 형태로 해서 전라도 지역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은 뭐 약 1000개가 넘게 전국 곳곳에 다 나타나게 되죠. 시전이 한양의 종로굴에 처음 조성이 됐다. 자, 한양 천도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도성 건설과 함께 바로 시전을 들여온 곳이죠. 예, 그 태조 때 이미 시전이 설치가 됐습니다. 고구마, 감자 같은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건 다 신대륙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니까 이거는 당연히 조선 후기의 전례가 됐겠죠. 특히 뭐 감자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로 갔던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조미 영조 때 들여왔죠. 고구마는 19세기 초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구황작물, 흉년 때에 아주 효자 노릇하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항표로 건원중보가 고려 성종 때 966년에 철전 정태로 만들었으나 유통은 부진했습니다. 자급자족 경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가면은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7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오는 것은 조선 후기 화단의 새바람. 자, 이 사람은 도화서 출신으로 풍속화를 비롯하여 산수와 영모화 등이 능했다. 도시 양반들 풍류와 부녀자의 생활, 사랑편 이런 거를 잘 잡은 것이 특징이다. 김홍도, 장승업과 함께 3원이라고 불린다. 단원 김홍도, 5원 장승업,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해원 신윤복이 되겠죠. 예. 신윤복은 부녀자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부녀자 나오는 게 요거하고 요건데 확실하게 나온 게 바로 5번이죠. 이게 이른바 유명한 미인도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렇죠. 1번은 진경산수화로 유명한 겸재정선이 그린 금강전도고요. 2번은 이제 김홍도, 씨름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3원 중에도 김홍도, 신윤복이 살던 시기와 거의 동시대인 살았던 이제 김득신, 이 사람도 도화서 출신이죠. 긍제 김득신의 노상 아련도죠. 노상에서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5원 장승업의 호치도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은 무슨 출전이 허생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죠. 북학파 실학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열하일기가 되겠죠. 청을 다녀온 그러한 기행일기인데 여기서 이제 상공업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허생전, 양반전, 호질 등에서 무능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양반의 어떤 비생산적인 것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자, 북학의에서 우물물 비유 등을 통해서 상공업 육성을 강조를 한 사람은 박재가가 되겠고요. 역시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가 되겠고,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경작하는 그 마을 단위가 이제 여라는 단위가 되는데 여장이 지휘 아래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여전론을 나중에 정전제로 또 바꾸게 됐지만 이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우서라는 책에서 산업공상의 직업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한 사람은 유수원이 되겠죠.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가 되겠고요. 매매를 금지하는 영업전을 통해 최소한의 토지를 마련하였다. 토지 하한선을 설정해 놓고서 매매를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영농을 육성하려 한 사람은 중농적 실학의 선구자인 바로 유형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밑줄근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러면 동학이 되겠죠. 동학의 특징은 인간 평등을 강조해요. 극도로 인간 평등을 강조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에 시천주, 천주가 하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모두 다 하늘님을 마음속에 보실 수 있는 고귀하고 평등한 존재이다. 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인여천, 마치 하늘을 섬기듯이 남을 섬겨라. 인간 존중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경전을 썼다. 이건 이제 비기 도참설이 되겠고, 동학의 경전은 동경대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찬양하는 그러한 포교 가사에는 용담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탐을 받았다. 이건 천주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진산 사건 같은 경우에 부모님 신주상 속악했다고 또 탄압이 있었죠. 단군을 교조로 받드는 이 민족의 고유신앙, 이거는 나철 오기오 등이 창시한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평등과 내세의 영생을 주장하였다. 하늘님도 아니고 여기처럼 하늘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바로 글쎄 천주교에서도 뭐 하느님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 천주교로 봐도 되고 뭐 개신교로 봐도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국사에서는 이제 천주교를 많이 강조하니까 그래서 이건 천주교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동학하고 서학, 천주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둘 다 인간 평등 사상은 맞아요. 다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재래 문제에 있어서 동학은 이제 제사를 인정을 하는데 서학에서는 제사를 드리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탄압을 받았다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0번 가나에 해당하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좌우의, 신우의, 흥의, 금호의, 천의, 관문이 총 6개죠. 위자로 끝나는 거 6위가 되겠고, 고려 군사의 핵심을 렸다. 고려의 중앙군 중 6위가 되겠습니다. 자, 2군 6인데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이 내는데 일종의 국왕의 친위 부대예요. 그래서 6위보다 좀 상위에 있고요. 다시 또 여기서도 응양군이 좀 더 용호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응양군의 최고장관이 상장군이죠. 이게 무방의 우두머리인 반주라고 불렸습니다. 근장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어영청은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에 의해 정권 안정을 시키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도성 이제 수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뭐 부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성을. 나중에 이제 나선 정벌을 위한 나선 정벌이 아니라 이제 그 북벌을 위한 군대로 이제 여기 소속 군대를 양성시켰죠. 자, 기병, 보병, 승병, 신기, 신보, 신기이 아니라 신보, 항마, 이게 구성된 특수부대는 윤관의 건의에서 여진정벌에 동원이 되었던 별무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이 6위는 수도의 중앙군이니까, 그리고 주요 국경지대 방어를 위한 담당하는 중앙군이었다. 예,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편졌다. 이게 이제 2군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중앙군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영청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죠. 조선시대이고. 그렇다면 정답은 니은일이 되겠네요. 5군영 중 하나로 수도인 한성을 수비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5군영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훈련 동함이 있었죠. 호수, 사수, 살수. 그 다음에 이제 어영청, 이갈이 나뉘어서 도성방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 북쪽 후군과 항쟁과정에서 뭐 총용청이라든지 수어청, 경기도 남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궐을 방해하는 금이영. 예. 그래서 선조, 요 세 개는 인조 때, 이건 숙종 때, 예. 이렇게 해서 5군영이 확립이 되었습니다.